안녕하세요. 구독 신청,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희 채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작가의 단편 소설 이상한 선생님 낭독해 드릴게요. 작가와 작품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본 동영상 설명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품 만나보실까요? 우리 박 선생님은 참 이상한 선생님이었다. 박 선생님은 생긴 것부터가 무척 이상하게 생긴 선생님이었다. 키가 한 뼘밖에 안 돼서 뼘생 또는 뼘박이라는 별명이 있는 것처럼 박 선생님의 키는 작은 사람 가운데서도 유난히 작은 키였다. 일본 정치 때에 혈서로 지원병에 지원했다가 체격 검사에 키가 제 척수에 차지 못해 낙방이 되었다면, 그래서 땅을 치고 울었다면 얼마나 작은 키인지 알 일이다. 그런 작은 키에 몸집은 그저 한 줌만 하고, 이 한 줌만한 몸집, 한 뼘만한 키 위에 깜짝 놀랄 만큼 큰 머리통이 위태위태하게 올라앉아 있다. 그래서 박 선생님의 또 하나의 별명은 대갈장군이라고도 했다. 머리통이 그렇게 큰 박 선생님 얼굴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또한 여느 사람과는 많이 달랐다. 뒤통수와 앞이마가 툭 내솟고, 내솟은 좁은 이마 밑으로 눈썹이 시커멓고, 왕방울 같은 두 눈은 부리부리하니 전기가 있고도 사납고, 코는 매부리 코요, 입은 메기 입으로 귀 밑까지 널쭉 째지고, 목소리는 쇠꼬챙이로 찌르는 것처럼 쨍쨍하고, 이런 대갈장군인 뼘생 박 선생님과 아주 정반대로 생긴 이가 강 선생님이었다. 강 선생님은 키가 크고 몸집도 크고 얼굴이 너부릇하고, 얼굴이 검기는 해도 순하여 사나움이 든 데가 없고, 눈은 더 순하고 허허 웃기를 잘하고 별로 성을 내는 일이 없고 아무하고나 장난을 잘하고, 강 선생님은 이런 선생님이었다. 뼘박 박 선생님과 강 선생님은 만나면 싸움이었다. 하악을 하고 나서 우리가 청소를 한 교실을 둘러보다가 또는 운동장에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럿이는 보지 않는 곳에서 말이다, 두 선생님이 만날라 치면 강 선생님은 괜히 장난이 하고 싶어서 박 선생님을 먼저 건드리곤 했다. 뼘박아, 담배 한 대 붙여 올려라. 강 선생님이 그 생긴 것처럼 느릿느릿한 말로 이렇게 장난을 청하고, 그런다 치면 박 선생님은 벌써 성이 발끝 나가지고 까불지 마라, 죽여놓을 테니. 얘야, 까불다니. 이 덕집엔 좀 억울하구나. 아무튼 담배나 한 개 빌리자꾸나. 나도 뻐젓한 돈 주고 담배 샀어. 아따, 이 사람 누가 자네더러 담배 도둑질 했대니? 너도 돈 내고 담배 사 피우란 말이야. 에구, 요 젤이야. 몸이 요렇게 용전하게 생겼거들랑 속이나 좀 너그럽겠어요. 몸 크고서 속 못 차리는 건 볼 수 없더라. 하나는 커다란 몸집을 해가지고 싱글싱글 웃으면서, 하나는 한 뼘만한 키에 그 무섭게 큰 머리통을 한 얼굴을 바싹 대들고는 사나움이 졸졸 흐르면서 그렇게 마주서서 싸우는 모양은 마치 큰 숙해와 조그만 고양이가 마주 만난 형국이었다. 다른 학교에서도 다 그랬을 테지만 우리 학교에서도 그때 말로 국어라던 일본말, 그 일본말로만 말을 하게 하고, 엄마 아빠 할 적부터 배운 조선말은 아주 한마디도 쓰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주제소의 순사, 면의 면석이, 도 평의어를 한 송주사, 또 군이나 도에서 연설하러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나 조선 사람끼리 만나도 척척 일본말로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했지, 다른 사람들이야 일본 사람과 만났을 때 말고는 다들 조선말로 말을 하고, 그래서 학교 문 밖에만 나가면 만판 조선말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요,
더구나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 아버지, 언니, 누나, 아기 모두들 조선말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나와 운동장에서 우리끼리 놀고 할 때에는 암만 해도 일본말보다 조선말이 더 많이 더 잘 나왔다. 학교에서고 학교 밖에서고 조선말로 말을 하다가 선생님한테 들키는 날이면 경을 치는 판이었다. 선생님들 중에서도 제일 심하게 밝히는 선생님이 바로 뼘박 박 선생님이었다. 교장 선생님이나 다른 일본 선생님은 나무라기만 하고 많은 수가 있어도 뼘박 박 선생님만은 절대로 용서가 없었다. 나도 여러 번 혼이나 보았다. 한 번은 상준이 녀석과 어떡하다가 싸움이 붙었는데 둘이 서로 부둥켜 안고 구르면서 이 자식아 저 자식아 죽어봐 때려봐 하면서 한참 때리고 제기고 하는 참이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고라 조선고대겐가 수리야스까 이루까 이놈아 조선말로 싸움하는 녀석이 어딨어 하면서 구둣발길로 넓적다리를 걷어차는 건 정신없는 중에도 뼘박 박 선생님이었다. 우리 둘이는 그 자리에서 뺨이 붓도록 따귀를 맞았고 공부 시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시간 동안 변소 청소를 했고 그리고 조행 점수를 듬뿍 깎였다. 이렇게 뼘박 박 선생님한테 제일 중한 벌을 받는 때가 언제냐 하면 조선말로 짓거리다 들키는 때였다. 강 선생님은 그와 반대로 아무 시비가 없었다. 교실에서 공부를 할 때 빼고는 그리고 다른 선생님, 그 중에서도 교장이야 일본 선생님과 뼘박 박 선생님이 보지 않는 데서는 강 선생님은 우리한테 일본말로 말을 하지 않았다. 우리가 일본말을 해도 강 선생님은 조선말을 하곤 했다. 우리가 어쩌다가 선생님은 왜 국어로 안 하세요? 하고 물으면 강 선생님은 웃으면서 나는 국어가 서툴러서 그런다 하고 대답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기에도 강 선생님은 일본말이 서투른 선생님은 아니었다. 해방이 되던 바로 그 이튿날이었다. 여름방학으로 놀던 때라 나는 궁금해서 학교에 가보았다. 다른 아이들도 한 50명이나 와 있었다. 우리는 해방이라는 말은 아직 몰랐고 일본이 전쟁에 지고 항복을 한 것만 알았다. 선생님들이 그 중에서도 뼘박 박 선생님이 그렇게도 일본은 결단코 전쟁에 지지 않는다고 기어이 전쟁에 이기고 천하에 못된 미국과 영국을 거꾸러뜨려 천황폐하의 위험을 이 전 세계에 드날릴 날이 머지 않았다고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말을 해쌌던 그 일본이 도리어 지고 항복을 하다니 도무지 모를 일이었다. 직원실에는 교장 선생님과 두 일본 선생님 그리고 뼘박 박 선생님 이렇게 네 분이 모여 앉아서 초상난 집처럼 모두 코가 쑥 빠져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운동장 구석으로 혹은 직원실 앞뒤로 끼리끼리 모여서서 제가끔 아는 대로 일본이 항복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때 6학년에 다니던 우리 사촌 언니 대석이가 뒤늦게야 몇몇 동무와 함께 떨떨거리고 달려들었다. 대석 언니는 똘똘하고 기운 세고 싸움 잘하고 그러느라고 선생님들한테 꾸지람과 매는 도맡아 맞고 반에서 성적은 제일 꼴찌인 천하 말썽꾼이었다. 대석 언니네 집은 읍에서 10리나 되는 곳이었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야 소문을 들었노라고 했다. 대석 언니는 직원실을 넌지시 넘겨다 보더니 싱긋 웃으면서 척 직원실 안으로 들어섰다. 직원실 안에 있던 교장 선생님이랑 다른 두 일본 선생님이랑은 못 본 채 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뼘박 박 선생님이 눈을 흘기면서 영락없이 일본말로 난다 왜 그래 하고 책망을 했다. 대석 언니는 그러나 무서워하지 않고 한다는 소리가 선생님 천황폐하가 항복했대죠? 하고 묻는 것이었다. 뼘박 박 선생님은 성을 버럭 내며 그 큰 눈방울을 부라리면서 여전히 일본말로
잠자코 있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건방지게 시리 하고 쫓아와서 곧 한 대 갈길 듯이 을러댔다. 대석언니는 되돌아 나오면서 커다랗게 소리쳤다. 댄노헤이까 빠가 천황폐야 망할 자식. 만일 다른 때 누구든지 그런 소리를 했다간 당장 큰일이 날 판이었다. 그러나 교장 선생님이랑 두 일본 선생님은 그대로 못 들은 척 코만 빠뜨리고 있었고 뼘박 박 선생님도 잔뜩 눈만 흘기고 있을 뿐이지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런 걸 보면 정녕 일본이 지고 덴노헤이까 즉 천황이 항복을 했고 그래서 이제는 기승을 떨지 못하는 모양인 것 같았다. 마침 강 선생님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헐떡거리고 뛰어왔다. 강 선생님은 본집이 이웃고을이었다. 오, 너희들도 왔구나. 잘 들어왔다. 너희들도 다들 알았지? 우리 조선이 해방이 된 줄 알았지? 얘들아, 우리 조선이 독립이 됐단다. 독립이 됐어. 일본은 쫓겨가고 그 지질이 우리 조선 사람을 못살게 굴고 하시하고 피를 빨아먹고 하던 일본이 그 외놈들이 죄다 쫓겨가고 우리 조선은 독립이 돼서 우리끼리 잘 살게 됐어. 잘 살게. 의젓하고 점잖던 강 선생님이 그렇게도 들이 날뛰고 덤비고 하는 것은 처음 보았다. 자, 만세 불러야지. 만세. 독립 만세. 독립 만세 불러야지. 태극기 없니? 태극기. 아무도 안 가졌구나. 너흰 참 태극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도 못했을 게다. 가만히 있자. 내 태극기 만들어 가지고 나올게. 그러면서 선생님은 직원실로 들어갔다. 강 선생님이 직원실로 들어서는 것을 보고 교장 선생님이랑 두 일본 선생님은 인사를 하려고 풀기 없이 일어섰다. 강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더러 말을 했다. 당신들은 이제 일 없어. 어서 집으로 가 있다가 당신네 나라로 돌아갈 도리나 허우. 아무도 대꾸를 못하는데 뼘박 박 선생님이 주저주저 하다가 아니 자세히 알아보기나 하고서 하니까 강 선생님이 버럭 큰 소리로 말했다. 무엇이 어째? 자넨 그래 무어가 미련이 남은 게 있어서 외놈들하고 대가리 맞대고 앉아서 수군덕거리나? 혈서로 지원병 지원 한 번 더 해고파 그러나? 아따 그다지 애달 거들랑 외놈들 쫓겨가는 꽁무니 따라 일본으로 가서 살지 그러나? 자네 같은 충신이면 일본서도 괄시는 안 하리. 뼘박 박 선생님은 그만 두 말도 못하고 얼굴이 벌게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뼘박 박 선생님이 남한테 이렇게 꼼짝 못하는 것을 보기는 처음이었다. 강 선생님은 반지를 여러 장 꺼내놓고 붉은 잉크와 푸른 잉크로 태극기를 몇 장이고 그렸다. 그려내놓고는 또 그리고 그려내놓고 또 그리고 얼마를 그리면서 그러다 아주 부드럽고 조용한 목소리로 여보게 박 선생 하고 불렀다. 그러고는 잠자코 담배만 피우고 앉아있는 뼘박 박 선생을 한번 돌려다보고 나서 타이르듯 말했다. 내가 좀 흥분해서 말이 너무 박절했나 보이. 어찌 생각하지 말게. 그리고 인제는 자네나 나나 그동안 지은 죄를 우리 조선 동포 앞에 속죄해야 할 때가 아닌가. 물론 이 다음에 민족이 우리를 심판하고 죄에 따라 벌을 줄 날이 오겠지. 그러나 장차에 받을 민족의 심판과 벌은 장차에 받을 심판과 벌이고 시방 당장 조선 민족의 한 사람으로 할 일이 좀 많은가. 우리같이 손목 잡고 건국에 도움될 일을 하세. 자 이리 와서 태극기 그리게. 그리고 독립만세부터 한바탕 부르세. 뼘박 박 선생님은 아무 소리도 않고 강 선생님 옆으로 와서 태극기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 뒤로 강 선생님과 뼘박 박 선생님은 사이가 매우 좋아졌다. 뼘박 박 선생님은 학과 시간마다 우리에게 여러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다.
일본이 우리 조선을 뺏어서 저희 나라의 속국으로 삼던 이야기도 해주었다. 외놈들은 천하의 불측한 인종이어서 남의 나라와 전쟁하기를 좋아하는 백성이라고 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에도 우리 조선에 쳐들어왔고, 그랬다가 이순신 장군이랑 권율 도원수한테 아주 혼이 나서 쫓겨간 이야기도 해주었다. 우리 조선은 역사가 4천년이나 되고, 그래서 세계 어떤 나라 못지않게 훌륭한 문화가 발달된 나라라는 그런 이야기도 해주었다. 뼘박 박 선생님은 한편으로 열심히 미국말을 공부했다. 그러면서 우리더러 졸업을 하고 중학교에 가거들랑 미국말을 무엇보다도 많이 공부하라고, 시방은 미국말을 모르고는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했다. 뼘박 박 선생님은 한 1년 그렇게 미국말 공부를 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미국 병정이 오든지 하면 일수통역을 하고 했다. 중학교 다닐 때 조금 배운 것이 있어서 그렇게 쉽게 체득했다고 했다. 미국 병정은 벼 공추를 감독하러 와서 우리 뼘박 박 선생님을 꼬마 자동차에 태워가지고 동네 돌아다녔다. 뼘박 박 선생님은 미국 양복을 얻어 입고 미국 담배를 얻어 피우고 미국 통조림이랑 과자를 얻어 먹고 했다. 해방 뒤에 새로운 김 교장 선생님이 갈려가고 강 선생님이 교장이 되었다. 강 선생님이 교장이 된 다음부터는 뼘박 박 선생님은 강 선생님과 도로 사이가 나빠졌다. 우리는 한번 뼘박 박 선생님이 미국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교장 선생님이 자넨 그걸 무엇라고 주접스럽게 얻어 피우곤 하나? 하고 핀잔하는 것을 보았다. 강 선생님은 교장이 된 지 1년이 못 되어서 파면을 당했다. 어른들 말이 강 선생님은 빨갱이라고 했다. 그래서 파면을 당했노라 라고 했다. 또 누구는 뼘박 박 선생님이 강 선생님을 그렇게 꼬아댄 것이지 강 선생님은 하나도 빨갱이가 아니라고도 했다. 강 선생님이 파면을 당한 뒤를 물려받아 뼘박 박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되었다. 교장이 된 뼘박 박 선생님은 그 작은 키가 으쓱했다. 뼘박 박 선생님은 미국을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다. 이 세상에 미국처럼 훌륭한 나라가 없고 미국 사람처럼 훌륭한 백성이 없다고 했다. 우리 조선은 미국 덕분에 해방이 되었으니까 미국을 누구보다도 고맙게 여기고 미국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 하느니라 라고 했다. 우리가 혹시 말끝에 미국 놈이라고 하면 뼘박 박 선생님은 단박 붙잡아다가 벌을 세우곤 했다. 전에 덴노헤이까 바가라고 한 것만큼이나 엄한 벌을 주었다. 이놈아, 아무리 미련한 소견이기로 자 보아라. 우리 조선을 독립시켜 주느라고 자기 나라 백성을 많이 죽여가면서 전쟁을 했지. 그래서 그 덕에 우리 조선이 외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독립이 되질 않았니? 그뿐이냐? 독립을 시켜주고 나서도 우리 조선 사람들 배 안 고프고 편안히 잘 살라고 양식이야, 옷감이야, 기계야, 자동차야, 석유야, 설탕이야, 구두야, 이 뭐 죄다 골고루 가져다 주지 않았어. 그런데 그런 고마운 사람들더러 미국 놈이 뭐야? 벌을 세우면서 뼘박 박 선생님은 이렇게 꾸짖곤 했다. 우리는 뼘박 박 선생님더러 미국에도 덴노헤이가가 있느냐고 물었다. 미국에 덴노헤이가가 있지 않고서야 그렇게 일본의 덴노헤이가처럼 우리 조선 사람을 친아들처럼 사랑하고 우리 조선 사람들이 잘 살도록 근심을 하며 온갖 물건을 가져다 주고 할 이치가 없기 때문이었다. 해방 전에 뼘박 박 선생님은 덴노헤이가는 우리 조선 사람들을 일본 사람들처럼 사랑하고 우리 조선 사람들이 잘 살기를 근심하신다고 늘 가르쳐 주곤 했었다. 뼘박 박 선생님은 미국에는 덴노헤이가는 없고 덴노헤이가보다 훌륭한 돌멩이라는 양반이 있다고 대답했다. 우리는 그럼 이번에는 그 돌멩이라는 훌륭한 어른을 위해서
미국 신민 노세이 시, 즉 미국 신민 서사를 부르고 기미가요, 즉 일본의 국가 대신에 돌멩이 가요를 부르고 해야 하나 보다 생각했다. 아무튼 뼘박 박 선생님은 참 이상한 선생님이었다. 차만식 작가의 단편소설 이상한 선생님이었습니다. 재밌게 잘 감상하셨습니까? 이 작품과 비교해서 들으실 만한 소설들이 여러 편 있는데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역시 최만식 작가의 치숙, 미스터 방, 맹순사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이무영 작가의 장화, 굉장시, 그리고 김동인 작가의 김덕수 함께 추천드립니다. 저희 채널에 여러 작가의 수많은 작품들이 이미 올라가 있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재생 목록에 들어와 보시면 각 작가별로 작품들을 모아두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둘러보시고 아직도 듣지 못하신 작품들이 있다면 꼭 감상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혹시 검색이 어려우신 분들은 본 동영상 설명란에 들어오시면 링크가 걸려 있으니까요. 좀 더 손쉽게 작품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